자, 예고했던 대로 복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 얘기를 하기 전에 공부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돼요. 자, 초시생 기준으로 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오전에 강의 한 4시간 듣고, 뭐 오후에 강의 또 연달아 4시간 듣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또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3시간 정도 오늘 배운 걸 복습했다고 하면 제 생각엔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6시간이에요. 아니 분명히 4 더하기 4 더하기 3은 11시간인데 왜 6시간밖에 안 되냐? 강의 듣는 시간은요,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의만 들은 시간은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학원 강사가 강의 시간에 해주는 건요, 불씨만 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럼 딱 어느 정도만 도와주냐면 같이 건너가서 부싯돌로 불만 붙여줘요. 자, 그럼 난 여기서 하루 지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불쏘시개 몇 개 넣고, 그래서 불을 키운 다음에 장작 떼와가지고 땔감 옆에 쌓아두고 그게 꺼지지 않게, 그리고 앞으로 활활 타오르게 키워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강의는 딱 불씨만 만들어줘요. 자, 그러니까 오전에 강의 4시간을 듣고 강사가 불씨를 피워줬죠. 그럼 여기서 복습을 안 했다면,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불꽃을 피워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저녁에 복습 3시간조차 안 했다고 합시다. 굉장히 뿌듯하긴 할 거예요. 노량진까지 넘어와서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4시간 또 수업 듣고 하면 하루 종일 뭔가 불태운 느낌 들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공부 시간 0이에요. 이거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강의를 1시간 들었네요.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복습을 해서 강의 1시간 들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때 비로소 강의 1시간 들은 게 공부 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를 오전에 4시간 들었네요. 들었으면 복습을 똑같이 4시간을 해줘야 오늘 하루 8시간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오전에 4시간 강의 듣고 오후에 4시간 강의 들었는데 복습은 3시간밖에 안 했어. 그러면 이 8시간 수업 들은 것 중에 내가 복습을 한 거는 딱 3시간이네요. 그럼 3시간에 상응하는 강의 3시간짜리만 오늘 공부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니까 강의 3시간, 복습 3시간에서 총 6시간 오늘 공부하신 겁니다. 결코 11시간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복습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생각보다 자주 물어봅니다. 그 평일에 강의를 좀 몰아들어야 될 것 같다. 내가 학원을 지금 뭐 매일 쉬지 않고 나가서 강의를 몰아치는데 이 복습할 시간이 생각보다 안 난다. 진도 나가기 바쁘다. 그리고 뭐 노베이스라서 뭐 하나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주말에 그냥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월요일, 화요일에 행정법 듣고 뭐 토요일, 일요일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나 직장 다녀요. 또는 뭐 육아하고 계세요. 자, 이거 자체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뭔가 열심히 대안을 모색해 보신 거예요. 어쨌든 그에 대한 대안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주제에 맞춰서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비유하자면 무인도에서 강사가 불씨를 만들어줬는데 뭐 귀찮아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어요. 근데 제가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조금 더 싸가지 없게 쓴 겁니다. 아무튼 모종의 이유로 땔감 안 베고 불씨 더 안 키우고 그냥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떻게 돼 있다? 불씨 꺼져 있다. 쥐지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마 새벽에 자면서 이미 입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이 불씨를 내가 열심히 키웠어야 돼요? 강사가 붙여준 순간부터 그 직후부터 계속 했어야지. 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바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오늘 8시간 수업 듣느라 진짜 저녁 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오전까지는 해줘야 돼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지나 보내면 강의 들은 것 자체도 공부로 볼 수도 없어. 나중에 복습을 해야만 의미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마저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따라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 강의 1시간 듣고 복습 1시간 하면은 이제
그냥 그날 공부 끝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글쎄 나 복습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리는데 어떡하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 앞에 순자가 붙었잖아요. 공부 시간은 공부 시간인데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추려보자는 거죠. 내가 풀로 집중해서 공부에 몰입한 시간을 보자는 건데 10시간 앉아 있었어도 집중 2시간밖에 안 했으면 순공 시간은 그냥 꼴랑 2시간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측정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하루 8시간 순공을 채웠다. 이러면 진짜 고승덕급으로 하루 종일 공부한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공부 습관 붙여가는 사람 기준으로 8시간을 다 요구하기 좀 어려워. 물론 된다면 너무 축하드릴 일인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30분만 뺍시다. 많이는 못 빼드려요. 많이 못 빼드려. 왜냐? 여러분한테 많이 빼드리면 옆에 있는 경쟁자가 신나서 여러분보다 딱 1시간씩 더 할 거거든. 많이 못 빼드리고 그럼 하루에 7.5시간은 채운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 거 기준으로 강의 한 개에 대충 50분에서 60분 왔다 갔다 하죠. 1시간이라 합시다, 편의상. 그럼 여기다가 내가 복습을 해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려. 자, 그러면 이거 한 세트로 쳐야 내가 공부를 한 게 된다 그랬죠? 이 강의 1시간 들은 것도 복습 1시간, 1시간 반을 해줘야 이것도 비로소 공부 시간에 포함된댔죠? 자, 그렇게 한 세트로 2.5시간 공부를 했네요. 자, 그럼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몇 개인가요? 당연히 최대치로 들어야 되니까 2.5 곱하기 3을 하면 딱 7.5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강의의 개수는 3개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복습 1.5라고 제가 가정한 거죠? 저 앞에서는 복습 1시간이라고 가정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 유형을 다 커버해 드리기는 어렵고 크게 3가지로 나눠 볼게요. 보통 이 3가지 안에 있습니다. 자, 강의 1시간 듣고 바로 복습 1시간이면 해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효율이 좋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내서 아까 7.5시간 하자고 했지만 30분만 더 보태면 하루 4강을 들을 수가 있어. 왜냐? 1시간 1시간, 2시간이 한 세트고 곱하기 4 하면 8이니까. 실강 시간표는 이걸 전제로 삼고 있어요. 노량진까지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면 30분 조금 더 영끌해서 하루에 4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행정법 하루에 4시간씩 한 회차당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좀 더 걸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앞에서 계산 이미 다 했었잖아요. 3강 듣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내가 집에서 혼자 방구석에서 인강 들어보니까 7.5시간 다 채울 수 있어. 그럼 이런 분들은 보통은 노량진 실강을 오잖아요. 효율이 좀 올라가. 근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유튜브로 아이유 노래 듣는 거랑 아이유 콘서트 가서 듣는 거랑 뭐가 더 몰입이 되고 뭐가 더 집중이 되겠어요. 당연히 실제 콘서트 가는 게 효율이 높고 몰입이 높겠지. 그러니까 고려해봄직한 거지. 조금 더 욕심내면 내 경쟁자들은 실강 들으면서 하루에 4개씩 돌리니까 한번 고려해보는 거죠. 노량진? 갈만한데? 하루에 4시간씩 한 번에서 실강 시간표 따라잡아 봐? 욕심 내봄직한데 집도 멀고 막상 가보니까 그 정도 효율 막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럼 집에서 3개씩 들으면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시무룩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강의 1시간 듣고요. 해보니까 복습 2시간 걸리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실강 와서 4개 듣는 시간표를 따라간 건 무리입니다. 그러면은 심플해요. 인강 듣고요. 그리고 진도도 늦추면 돼. 왜? 자, 1시간에 2시간 한 세트면 한강 듣는데 결국 3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하루에 7.5시간 공부를 하면 2강 조금 넘게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실강 와서 4강씩 들어버리면 못 쫓아가요. 자, 그럼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실강에서는 그렇게 불태우는데 경쟁자들에 비해서 나 혼자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합격할 수 있느냐? 합격하는 거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합격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한 10개월 정도를 한 사이클로 잡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좀 짧으면 8개월,
보통 좀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잡으면 12개월이야. 그러니까 보통 분포를 보면 한 10달 정도 잡고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필수 컬이 6개월 과정이다. 처음 기본 이론 2달, 심화 이론 2달, 그리고 4개년 기출 2달. 이게 필수 컬이라는 건 물론 뒤에 나머지 뭐 단원별 문제,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도 진행하지만 그건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놈만 충실히 따라가도 저는 실전에서 90점대 충분히 맞는다 생각해요. 100점은 보장 못해요. 100점을 맞으려면 120%를 공부하거나 또는 시험장에서 운이 좀 따라줘야 돼. 근데 90점대는 충분해. 자,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달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6개월 이 필수컬이 소화한 데는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남들만큼 실강에서 진도 나가는 것만큼 내가 빨리 6개월 만에 따라갈 수는 없어. 근데 어차피 시험은 10달 뒤야. 그러니까 마라톤 뛴다 생각하고 페이스메이킹만 잘 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나랑 마라톤 지금 같이 준비 땅 했는데 겁나 빨리 뛰어. 근데 나는 지금 체력이 안 돼. 그 정도 페이스가 안 나와. 그럼 초반엔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무리하게 따라잡으려다가 다쳐요. 그러니까 러너 초보라면 뭘 해야 돼요? 처음엔 그냥 천천히 달리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체력 붙어요. 지금은 속도를 그냥 늦추면 장땡입니다. 이게 뭐의 이점이에요? 인강 듣는 사람이 이점이지. 근데 가끔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강 진도에 보다 뒤질까봐 너무 노심초사하신 분들인데, 물론 목표는 그렇게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만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느려. 그러면 늦춰야지. 그게 인강 듣는 이점이에요. 내가 내 스케줄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점을 왜 스스로 포기하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단 성공 시간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 본인이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요. 제가 7.5 이랬다고 해서 7.5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7.5로 측정이 됐다 그러면, 자, 강의를 처음에 몇 개 들을지는 당연히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야겠죠. 몇 개 듣고 얼마나 복습 걸릴지는 나도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느슨하게 계획 세워보고 몇 번 들어봐.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누구 합격 수기에 몇 시간, 몇 시간 있다 해서 자기한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본인은 로봇가 아니야. 자, 그래서 개인차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만큼 빨리빨리 못 따라잡아 하면 하루에 듣는 인강 개수를 그에 맞춰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필수 커리는 6개월 과정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근데 복습을 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습할 때 뭘 하는지를 알려줘야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측정을 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뭘 해야 복습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는요, 이해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특히 기본 이론 정도 듣는 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암기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안 해도 됨 이라고 얘기하면 의구심이 들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해가 뭔데? 자, 오늘 강의에서 들은 논리의 흐름을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다시 따라가 본다는 건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1번. 기본서를 펴입니다. 이미 강의는 앞에 들은 거예요, 오전에. 그럼 내가 오후에 복습한다고 합시다. 기본서를 펴고요. 읽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목차 말고, 물론 그것도 가끔 봐주면 좋은데, 오늘 배웠던 페이지를 펴고 그 안에 뭐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목차를 보고 밑에 있는 내용을 일단 보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보고 내가 감이 오겠지. 오늘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게 뭐 본안심이 뭐 선을 긋고 뭐 이런 것까지 아직 떠올리지 말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아무튼 배웠고, 그 안에 밑에 하위 목차 보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있네. 일단 큰 틀 먼저 오늘 배운 게 뭔지를 떠올려.
그리고 가끔 짬이 나면 맨 앞에 있는 목차 가서 전체 책에서 이게 현위치가 어딘지도 봐주면 좋죠. 아무튼 세부 내용 읽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부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떠오를 리가 없죠. 집중해서 들었어도 떠오르면 좋은 건데 안 떠오르겠죠. 그러면 강사가 혼자 침 튀기면서 뭐라고 열심히 설명했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냥 눈 감고 머릿속으로 연상만 해도 돼. 예시 들었던 거, 뭐 비유했던 게 있다면 그걸 떠올려요. 썰 풀었던 게 있다면 그걸 떠올려요. 근데 잘 안 떠올려. 뭐 구준표 금잔디 어쩌고 했는데 뭐라고 했던 거지? 그럼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 말 받아 적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본서에 유치하게 그림 넣어놓은 게 있다면 그거랑 곁들여서 보면 되겠죠. 보통 그 그림 옆에다가 구준표가 어쨌느니 살짝 여러분들이 알 듯 모를 듯하게 적어놨겠지. 그러면 강사가 아까 강의 때 했던 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때 책에 막 인쇄되어 있는 이쁜 막 문장들 있죠. 그건 나중에 보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직접 귀로 들은 설명을 떠올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걸 떠올리다 보면 강사가 강조한 논리가 뭐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걔가 그 썰을 풀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야? 그 전체적인 예시, 비유를 관통하는 논리가 뭐였지? 이거는 좀 그래도 내가 떠올릴 만해. 강사가 알아서 정리해 줬을 테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떠먹여 줬거든. 오케이. 그럼 그 논리를 가지고 그때 책에 쓰여 있는 대법원 판례의 문장과 이제부터 대조해 보는 거예요. 왜냐? 그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강사가 뭔가 수업 시간에 이거저거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판례 문장은 불친절해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시험에선 그걸 거의 그대로 냅니다. 자, 어렵지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강사가 강조한 논리, 를 내가 지금 머릿속에 담아놨고 그걸 깨우쳤죠. 판례 문장이랑 대조하면서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강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구나. 요 정도에 이르면 지금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그쵸? 그게 동기화가 돼야 돼. 강사가 의도했던 게 그거기 때문에 판례 따로 강사가 설명했던 논리가 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래도 이게 진짜 대응되는 거 맞아? 판례 문장이 워낙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게 크게 그렇게 나한테 와닿진 않아. 그러면 기본서에 실린 줄글 있죠. 뭘 얘기하느냐? 판례 박스랑 법조문 박스 있으면 사이사이에 설명이 들어간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그래도 좀 풀어놨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좀 풀어서 써놨어. 바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강사의 논리와 대법원 판례 문장의 의미가 대응되는지 호응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 안 돼.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실강 와서 바로 질문해도 되고 카페에다가 질문 투척해도 되고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투척하면 뭘 모르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닉네임만 보고 그 한 줄 띡 봐서는 그 절박한 이모티콘만 봐서는 무슨 상황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까진 해줘야 돼요. 자, 앞에 1, 2, 3번까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목차를 보니까 이런 내용 오늘 내가 배웠네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좀 기억은 나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몇 번째 판례 문장이랑 이런 면에서 좀 대응이 안 돼요. 오히려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나옵니다. 그냥 끙끙대면서 넘기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푼다고 한들 그 부실했던 기본 개념이 채워지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체크해야 되느냐? 키워드입니다. 우리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그 판례 문장을 조금 변형하는데 여러분이라면 뭘 변형하겠어요? 당연히 핵심어, 키워드를 변형해서 내겠죠. 이미 강사가 밑줄 다 그어놨죠. 책 펴보면 굵은 글씨 처리도 다 했고 수업 시간에 침 튀기면서 이거 동그라미 합시다. 꺽쇠 그읍시다. 라고 했던 거 그거 맞아요. 그게 키워드인지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겨우 이해해냈던 이 강사의 논리
이 논리에서 그 키워드가 빠지면 그 논리가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럼 그게 키워드 맞는 거예요. 반대로 그 키워드를 채우니까 이 판례 맥락이 확 살고 강사가 했던 말과 연결이 돼. 그럼 그거 키워드 맞는 거예요. 사실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찾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찾아 드렸어. 근데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해를 했죠.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해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내는 게 우리 목표인데, 암기는 지금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 왜냐? 여기까지 하면 앞에서 우리 복습 시간으로 뭐 사람당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랬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시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거, 사람마다 개인차 있다. 복습 1시간이냐, 1시간 반이냐, 2시간이냐 어쩌니 했던 거는 다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해란 무엇이냐? 이 5번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암기를 뭐 해야 되는지도 지금 내친김에 설명을 해봅시다. 자, 암기 단계. 뭘 외우라는 거냐? 결론적으로 키워드만 외우면 됩니다. 키워드는 언제 체크했느냐? 이해할 때 체크해놨다. 모든 내용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판례가 선생님, 키워드 뭐 한 두어 개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못해도 5줄은 돼요. 그리고 이 표현 그대로가 거의 기출지문에 고스란히 나오던데 5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암기도 단계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4-5줄 그 판례 하나만 공부하냐고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가 논리의 핵심이었으니까 요 놈만 여력이 된다면 외우는 건데 보통 여력이 초반부일수록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암기를 하게 된다면 키워드부터 외우고 그러면 앞뒤 문장도 다 판례 고스란히 나오던데 그거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안 외워도 되느냐? 아니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결국엔 외워야 돼.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지금 암기 어차피 못한댔죠. 이해하기에도 급급해. 그럼 암기는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냐? 나중 턴으로 넘기는 거예요. 나중으로 넘기는 걸 뭐라고 하느냐? 회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암기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기본 강의 들을 때 이해를 싹 해놨어. 키워드 체크도 해놨네. 다음을 위해서, 다음 회독을 위해서 암기할 거리를 남겨놨네요. 다음 회독 때는 뭘 암기한다? 키워드를 암기한다. 그 다음 회독 때는 뭘 암기한다? 앞뒤 문장을 그때부터 보는 건데 이것도 의식적으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량진 처음 와서 실강 듣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동네 처음 와봐. 되게 긴장 많이 했어. 그럼 무슨 역 몇 번 출구 나가야 될지 그리고 딱 나와서 뭐야 메가타운데 해커스가 있네? 이거 메가야? 해커스야? 하면서 학원 간판부터 볼 거 아니에요. 결국엔 내가 초행길이라면 역 출구 번호랑 학원 간판만 집중을 해요. 사실 이 두 개만 있으면 어쨌든 강의실에 내 몸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몇 주 다니다 보면 이제 이 길이 내 몸에 익어. 그러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겨. 그럼 뭐까지 눈에 들어온다? 가는 길에 이런 편의점이 있었네? 아, 내가 밥 못 먹고 오면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던데 여기로 가면 되겠네? 이런 주변 풍경이 내가 굳이 고개를 돌려서 의식을 집중하지 않아도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요. 암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핵심 키워드만 잘 암기를 해놓으면 그 키워드의 앞, 뒤, 좌우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부 표현도 그 문맥 전체가 나중에 자동으로 숙지가 됩니다. 왜냐? 오늘 한번 보고 끝내지 않을 거니까. 지금 기본 이론 듣고 복습하는 단계죠? 이해만 해도 된댔죠? 그러면 암기는 언제 한다? 다음 회독 때 할 거거든. 그 다음에도 암기 다 못한 거 언제 할 거다? 다다음 회독 때 할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회독인 거죠. 오늘 다 못해도 괜찮다고요. 일단 현실은 냉혹해요. 강의 1시간, 그리고 복습 1시간. 자, 이 복습이란 말의 의미는 이제 이해랬죠. 이해 플러스 암기 오늘 다 어차피 못해요. 현실은 냉혹해. 누군가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그 케이스가 아니야.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다음으로 미루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기본 강의 듣고 곧바로 시험장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강의 듣고 잘 골든타임 내에 복습을 했어. 그래서 이해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절반 이상 이미 다 성공한 거예요. 암기 못한 거 너무 아쉽죠? 다 외우고 넘어가야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쉽겠지만 그거는 다음 턴으로 넘기면 그만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부에는 단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회독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 될 때 영상을 새로 찍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막연하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을 거라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까지 한 큐에 끝내고 그걸 2회독 때 또 한 번 반복하고 3회독 때 또 한 번 반복하고, 아 이렇게 10번이나 돌리라는 거구나, 무조건 많이 보라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 암기, 최종적으로는 언젠가 문제풀이까지 해야겠지만 그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 최소한 오늘 기본 강의 들은 날만큼은 이해까지만이라도 해놓고 나머지는 오늘 못하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고 다들 오해를 하죠.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요새 올인원이라는 게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이해는 당연히 하는 거고, 암기도 오늘 내가 노력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문제풀이까지 한 큐에 다 끝내야 정상이구나, 이래야 1회독이구나, 그럼 그 뒤에 회독들은 이 모든 걸 다 풀코스로 반복하는 거겠구나. 커리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애초에 안 되니까 회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나눠서 하자는 건데, 오히려 그걸 역행하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고 언젠가는 적절한 시점에 문제풀이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걸 순서대로 나눠야 되는 거고, 커리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수험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앉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순공시간 뭐 7시간, 8시간 해보면 말이 쉽지 더럽게 힘듭니다. 나도 그래요. 나 이 말을 하는 나도 솔직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내가 이거 하기로 어쨌든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버티고 인내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뭘 성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나머지 한 개의 요소는 개인적으로 정말 불필요하다 생각해. 이게 애초에 안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의 평범한 수험생들이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아, 이거를 오늘 학원 강의 들으면서 한 큐에 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10달에 거쳐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걸 지금 첫 달에 다 몰아서 해버리고 싶은 거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크게 힘들게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뒤에 거 하나는 과감히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상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막상 책상에 앉아서 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려고 하면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영상 제목이 복습은 어떻게 하나 1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2편에서는 제 기본서 PDF 파일을 아예 띄워놓고 여러분들 시점으로 제가 빙의해서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기본 강의 흐름을 어떻게 복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